중요한 게 돌림축 또는 면, 그리고 이 자유도입니다. 돌림축은 뭐 다들 아시겠죠. 우리 몸의 돌림축은 0도부터 3도까지 밖에 없을 겁니다. 4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3D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3디멘션이죠. 그죠? 그래서 3도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도 최대 3개까지가 있습니다. 돌림축은 각 운동의 중심점입니다. 각 운동은 이게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원운동, 각이 바뀌는 운동을 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띄어쓰기 하면은 각각의 운동이라는 개념인데, 각각의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각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다 각운동이라고 합니다. 각 운동의 중심점이죠. 지금 화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굽힘을, 그쵸? 어깨 관절 굽힘을 하게 되면 이 축은 이렇게 가쪽과 안쪽 방향으로 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축이 형성되겠죠. 지금 이 한정된 이런 카메라로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 정도는 다들 4학년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축은 항상 수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은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다양한 보기로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꼭 면과 축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도 개념은 허용된 면들의 수입니다. 즉 허용된 축들의 수, 그 해당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면들의 수, 또는 그 각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축들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도는 없다는 거. 3도. 예를 들면 자주 나오는 게 손목 관절의 자유도는 몇 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손목 관절은 이렇게 편, 굽힘, 하나의 면이 있고, 다음은 노쪽, 좌쪽으로 어떤 편이, 영어로는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 면이 하나 있어요. 즉 지금 2개는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면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 면과 이 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움직임입니다. 휘돌림이죠. 이거는 면으로 해당을 안 시켜요. 면을 다 깨부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즉 손목을 움직이면 1도, 2도, 3도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관절 운동 형성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은 예비 물리치료사지만 이제 물리치료사가 돼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게 될 건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관절 운동 형성학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의 보이는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치료해야 될 환자들의 주요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시에서도 좀 더 중요도를 높게 두는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관절면의 3가지 움직임. 즉 이게 스카풀라, 즉 어깨뼈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휴머러스, 위팔뼈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벌림, 모음, 벌림, 모음 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뼈 운동 형성학이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즉 2개의 관절 면에서 움직이는 게 관절 운동 형성학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 사이에서 이 2개 뼈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은 막 억지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거의 많이 안 일어나겠죠. 여기 움직임. 이게 관절 운동 형성학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3가지가 있어요. 구름, 롤링이라고 하죠. 롤링. 그 다음에 미끄러짐, 슬라이딩, 그 다음에 축돌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많이 깨져서 오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를 정형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인 운동학이 깨져서 오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접근법을 정형 물리치료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정형 물리치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멀리건, 칼텐본,
뭐 MWM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롤링과 슬라이딩, 즉 구름과 미끄러짐, 이런 정상적인 구름과 미끄러짐을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아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부터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구름과 미끄러짐. 아까 어깨뼈와 위팔뼈를 언급을 했었는데 어깨 관절이죠. 그죠? 어깨 관절. 여기서 가시위근, 가시위근의 기능을 되짚어 보면은 어깨 관절의 벌림으로 기억을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어깨 관절 벌림하는 근육이 더 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미들 델토이드라고 하는 중간 세모근이 있죠. 이 여기 있는 근육, 아주 큰 근육이에요. 아주 큰 근육이 이미 벌림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가시위근 조그만 그 회전근띠, 즉 로테이터 커프 조그만 근육이 왜 또 벌림을 해야 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미들 델토이드 중간 세모근은 롤링용 근육입니다.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고요. 똑같은 벌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가시위근은 미끄러짐을 담당하는 근육이에요. 즉, 등 세모근이 뼈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가시위근은 이 관절 안에서 큰 힘을 내지는 않지만 이 관절 운동 형성하기에 매우 중요한 미끄러짐을 일어나게 하는 근육입니다. 이게 깨졌을 때 우리는 어깨에 뭐가 생기냐면 임핀지먼트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개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축돌림입니다. 축돌림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축돌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팔굽 관절에서 노뼈 머리와 위팔뼈 작은 머리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엎침, 뒤침 이런 것들을 할 때 잡뼈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는 뼈는 노뼈입니다. 노뼈가 움직일 때 이 부분에서 회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보기로 제공되곤 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름과 미끄러짐 그리고 축돌림까지 다 일어나는 대표적인 관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은 굽힘과 편밖에 일어나지 않지 않나? 맞아요. 굽힘과 편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 잠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크류홈 메커니즘 또는 스크류홈 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정강뼈는 여기가 쌓이고 여기가 TB하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굽힘과 펴을 할 때도 수동적인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름과 미끄러짐 또는 축돌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관절의 대표적인 것은 무릎 관절을 예로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개요 부분입니다. 관절에 아주 큰 그룹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옛날 말로는 부동 관절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형으로 외우시면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신용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물론 두 개 다 구형어와 신용어를 둘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용량이 초과될 것 같으면 신용어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용어로는 못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이라는 뜻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머리뼈의 봉합입니다. 자유도가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반만 움직이는 관절. 그래서 영어로는 혼합된 관절이라고 해서 믹스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또는 옛말로는 구용어로는 반관절이라고 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관절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활관절, 그죠? 윤활관절, 경첩, 중세, 타원, 절구, 평면, 안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요 녀석이겠죠?
안장관절이 매우 유명합니다. 왜 안장관절이 유명하냐면 면에 따라서 구름과 미끄러짐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힘들게 하는, 지금 짜증나게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합니다. 왜 면이 달라지냐면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절이 있으면 보세요. 둥근 면이 있고 오목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둥근 면이 있고 오목한 면이 있어요. 또는 서로 평평한 면도 있을 거고, 그죠?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목한 면에 둥근 뼈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죠. 이때 오목한 뼈가 움직이냐 또는 둥근 뼈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구름과 미끄러짐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둥근 뼈가 움직일 때는 구름과 미끄러짐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오목한 뼈가 움직일 때는 구름과 미끄러짐의 방향이 같아지게 돼요. 안장관절은 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면에 따라서 어떤 면은 구름과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구름과 미끄러짐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관절은 좀 여러분들이 따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안장관절이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영어로는 SC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죠? 빗장뼈와 복장뼈가 만나는 관절. 대표적인 관절이죠. 이 부분에서의 각 움직임마다 각 움직임, 어떤 면에 따라, 즉, 이런 면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대표적인 게 여기죠. 첫 번째 CMC 조인트입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에 CMC 조인트도 대표적인 안전관절이에요. 이 두 개의 안전관절은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 다시 뒤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관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깨 관절은 뼈가 크게 4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숄더 조인트라고 하면은 좀 틀린 말이 됩니다. 숄더 조인트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고 숄더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정확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숄더는 어깨 관절은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깨 관절은 즉 복장뼈, 빗장뼈, 어깨뼈, 위팔뼈 이 4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고 관절은 하나, 둘, 3개. 물론 여기 어깨뼈도 관절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거짓 관절이라고 하니까 그 빼고 하나, 둘, 3개. 3개의 관절, 4개의 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숄더 조인트라고 하지 않고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근육이 있는 곳, 닿는 곳 또는 특징적인 부위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학은 인체부와 기능해부학을 포함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즉 운동학의 선수 과목이 인체부학과 기능해부학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운동학에서도 인체부학과 기능해부학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어깨뼈. 3개의 각과 모서리가 있다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상방 5도, 앞으로 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실 거고. 자, 어깨뼈에서 중요한 구조물은 이겁니다. 오목 위 결절과 오목 아래 결절입니다. 즉, 여기가 오목면입니다. 오목면. 어깨뼈 오목면. 그리고 위팔뼈가 이렇게 와서 관절이 하게 되죠. 그죠? 이 오목면 안에 결절이 2개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위 결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래 결절. 여기에는 각각 중요한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위 결절에는 위팔 2갈래근, 즉 바이세스 브라키의 긴 갈래가 붙어 있고요. 또 아래에는 참 희한하게 많이 비교되는 그 트라이세ፕ스 브라키의 긴 갈래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부리돌기 여기 있죠, 그죠? 부리돌기 되게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 TOS라고 들어보셨죠? 그 흉곽 출구 증후군, 뭐 팔저림 증상 같은 거. 이때도 아마 부리돌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왜 부리돌기가 언급되냐면 부리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중요한 근육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작은 가슴근, 위팔 두 갈래근의 짧은 갈래. 긴 갈래는 어디 붙어 있어요? 위결절에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리 위팔근. 예전에 모의고사 때 이런 문제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리 돌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위팔뼈. 위팔뼈는 약 135도의 경사각을 이루어져 있고 30도는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카풀라 어깨뼈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깨뼈와 만나는 위팔뼈는 뒤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위팔뼈는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 스카풀라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135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결절, 큰 결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은 결절에 붙는 근육 기억하셔야 되고 큰 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절학은 아까 얘기한 S, C 조인트, 목장, 빗장 관절, 그리고 A, C 조인트, 봉우리 빗장 관절, 그 다음에 여기 G, H 조인트, 오목 위팔 관절이 이제 진짜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어깨뼈랑 가슴이 만나는 이 관절은 진짜 관절이라는 잘 보기 힘들어요. 원래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관절 주머니가 있으면 안에 그 윤활액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절은 뼈와 뼈끼리 서로 맞닿아 있지만은 관절 주머니도 없고 윤활액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관절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복장 빗장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장 관절입니다. 안장 관절. 그래서 안장 관절은 면마다 구름과 미끄러짐이 방향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장 빗장 관절에서는 이마면 움직임 시, 이마면 움직임 시, 이마면 움직임 시니까는 이 클레비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이마면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깨 움직임으로 보면 어깨를 이렇게 에비덕션 벌림했을 때 클레비클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이 움직임 시에는 구름과 미끄러짐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로 수평면의 움직임 시, 수평면의 움직임은 이 빗장뼈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앞쪽으로. 면이 이면이니까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뼈에 이렇게 내밈, 들임이 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목한 뼈가 움직입니다. 오목한 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과 미끄러지면 같은 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스카풀라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어깨뼈의 내밈과 드림이라고 하죠. 이때는 구름과 미끄러짐은 같은 방향. 반면에 스카풀라 어깨뼈의 위쪽 돌림,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위쪽 돌림, 아래쪽 돌림일 때, 즉 이마면일 때는 반대 방향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디스크가. 이게 어느 영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관절 중 관절 원판이 존재하지 않는 관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렵죠? 한 번도 디스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디스크라고 하면은 척추에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우리 몸 곳곳에 숨겨져 있죠. 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외우지 마시고 디스크는 왜 존재하냐면 충격 흡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는 거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나 이거 안 외웠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보기 중에 제일 움직임이 적은 관절을 고르시면 거기는 아마 디스크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자유도가 3도입니다. 자유도가 3도. 여기가 왜 3도인지가 매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수평면에서 아까 이렇게 내민과 들림이 있었죠. 1도.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어요. 2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떤 면일까요? 그건 다시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얘가 올라가는 거, 이마면, 그리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수평면. 그 다음에 시상면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시상면에서 움직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으로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즉 오르락 내리락 이게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H 조인트, 오목 위팔 관절. 어깨 관절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관절이죠. 그죠? 자, 여기와 관련해서 오목 테두리라고 하는, 다들 들어보셨죠? 레이브럼이라고 하고, 옛말 구용으로는 관절순이라고 했습니다. 관절순. 입술 순자를 써가지고 관절순, 오목 테두리입니다.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많이 나오는 질환이 있어요. 이거죠. 슬랩.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슬랩. 이거는 이제 한글로는 풀이하기가 힘든데요. 슈페리얼, 레이브럼, 안테리얼 투 포스테리얼로 이런 앞글자만 따서 슬랩이라고 하는데 주로 공을 많이 던지는 투수나 창 던지기, 뭐 배드민턴, 어깨를 과도하게 쓰시는 스포츠인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브럼이 다치는 손상이구나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많은 분들이 많이 외우신 부분이죠. 서브 에크로미얼 스페이스, 봉우리 밑 공간. 여기죠. 이 공간이죠. 이 공간. 봉우리 밑 공간. 자,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어깨에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죠? 어깨가 많이 부딪히죠. 어깨 찝힘 증후군. 영어로는 임핀지먼트라고 합니다. 어깨에서 쉽게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고 이게 좀 더 악화되면 어디로 가냐면 50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깨에 상당히 중요한 질환인데 그때 다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즉 봉우리 밑공간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위 봉우리 그리고 밑에 있는 위팔뼈 머리 사이에 있는 이 두 개 뼈 사이에 있는 사이에 낑겨 있는 사투리인가요? 두 구조물 사이에 있는 이 구조물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목 위팔 관절의 운동 형상학입니다. 자, 이마면에서의 벌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에비덕션, 에이디덕션, 벌림, 모음이겠죠. 이 움직임은 가쪽 돌림이 있어야만 마지막 지점까지 벌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안쪽 돌림 상태에서는 벌림의 정상 각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벌림의 정상 각도는 약 175도 또는 180도 책마다 다르지만 대략 175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즉 이 위팔뼈가 귀에는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정상 관절 가동 범위인데 가쪽 돌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귀에 팔을 못 붙이게 됩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안쪽 돌림이죠. 안쪽 돌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팔을 귀에 붙이려고 하면 귀에 안 붙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간 상태에서는 귀에 붙이려고 하면 잘 붙죠. 즉 이마면에서의 벌림은 가쪽 돌림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죠. 뭐가 단순하냐면 봉우리, 에크로미온입니다. 봉우리. 봉우리 밑에 위팔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위팔뼈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큰 결절과 작은 결절이라고 합니다.